자,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상속이냐 사전증여냐? 답은요, 일반적인 답은 이렇게 있습니다. 사전증여 후에 10년이 넘으면 사전증여가 유리하다는 거야. 며느리 사이 손자 손녀는 5년이라는 거야. 하나, 내가 사전증여를 하고 10년 이내 합산이 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시가가 상승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 당시 10억이야. 상속 당시는 15억이야. 하더라도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가액은 10억이다, 15억이다. 10억으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사전증여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시세가 떨어지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럽 넘어가고요. 현재 재산가의 평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증여의 재산가의 평가의 대원칙은 여러분 시가라는 거야. 시가. 시가. 하나, 시가가 형성되기 어려운 토지, 단독주택, 상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해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가 10억짜리 아파트와 시가 10억짜리 상가였었을 때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는 약 2억 세금인데 상가도 10억인데 시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면 약 이렇게 뭡니까? 6,400만 원 된다는 거야. 양자 간의 차이가 한 1억 6천 나는 거죠. 한데 여러분, 최근에 비주거용 부동산 재산가의 평가에 현재 2000년 1월 국세청 보도자료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이슈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라는 거예요. 감정가 적용 여부를.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자,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보충적 평가받아 신고한 금액이라는 것은 기준시가를 이야기를 해. 기준시가와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네. 그러면 여러분, 얼마 이상 차이가 나야지 기준시가와 시가 차이가 큰 겁니까? 얼마냐는 거예요. 이 차이를 제발 알려다오. 이 차이를 알아야지 본인의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할지 기준시가로 신고할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요, 시세가 60억인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하면 약 50억, 기준시가로 하면 약 35억이라 합시다. 재산가의 평가가요, 20억 차이가 나면 텍스, 세금은 약 10억이 차이가 나버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그랬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정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 역시도 예측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내가 지금 물려주고자 하는 이 빌딩, 상가 빌딩이 감정가 적용 대상인지 기준시가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셔야 된다. 여러분, 앞단에서도 종부세도 상위 2% 하다 보니까 납세 저항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세금은 무조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알기 쉽게 설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여러분, 실무에서는요, 상속증여의 그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가 적용이냐 기준시가 적용이냐가 굉장히 핫 이슈가 여전히 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재산가의 평가입니다. 자, 재산가의 평가라는 것은 평가라는 것은 상속증여의 경우에 평가 기준일을 기준으로 했어요. 상속 마이너스 6개월 플러스 6개월 이 사이를 평가 기간이라 보는 거야. 자, 증여는요, 마이너스 6개월 그 다음에 플러스 3개월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평가 기준이 이때
상속과 증여가 이루어졌을 때 평가 기간 내에 있는 매매 사례가액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봤을 때 평가 기간 내에 들어오는 것을 먼저 써. 근데 평가 기간 내에도 시가를 쓸 만한 게 없으면 마이너스 2년으로 가네. 또는 사후적으로 법정 결정 기한까지 가네. 법정 결정 기한은 상속의 신고 기한으로부터 9개월이기 때문에 6 플러스 9, 15개월이 되는 거고요. 증여는 6개월이니까 3 플러스 6, 9개월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어. 증여를 7월 1일 날 했다 합시다. 여러분, 부동산 증여는 증여 시기를 등기 접수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6개월. 자, 1, 2, 3 플러스 3개월 이내에 평가 기한 내에 매매 유사 사례가액을 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희는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자, 증여일 또는 이 길에 7월 2일 날 증여세 신고를 해버려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석 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한다. 왜 그러냐면 신고를 이렇게 해주면 매매 사례가액은요, 마이너스 6개월에서 신고일까지로 뚝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져, 뚝이. 그래서 가급적 신고를 빨리 하고요, 본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쟁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AA는요, 자, 내가 신고일 현재 조회가 된 것만 유사 사례가액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게 있고, B안은 무슨 이야기냐. 7월 1일, 2일까지 거래된 것도 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 홈택스든 국토부에는 한 달 내지 2달 후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B안은 아니다. 신고일까지 계약이 된 것은 살펴봐야 된다. 세무서별로 약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A안대로 인정을 해주는 데도 있고 B안을 계속 고집하는 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는 A안, B안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증여하자마자 바로 신고해. 그리고 신고 기한 내에 다시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수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보면, 자, 유사 매매 사례가액은 어떻게 하냐. 증여세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거야. 그리고 신고기한 직전에 다시 체크를 해라. 이게 실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매매 사례가액은 동일단지해야 돼. 동일단지. 그 다음에 전용 면적 5%, 공시가격 5% 이내에 들어오는 것들을 매매 사례가액 쓰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드렸고, 그 다음에 추정 상속재산. 너무나 중요한 이슈죠. 너무나.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한 걸로 봐서 상속재산을 보겠다는 이 추정 상속재산. 여러분, 이 그래프는 아마 제가 책에서 최초로 아마 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출한 마이너스 1억이 인출하고 나서 1년 후에 돌아가셨다면 여기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납세자한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상속재산에 포함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아버님이 인출하시고 나서 3년 후에 돌아가시게 되면 입증 책임이 과세당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추정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추정기간은 넓게 잡으면 법률주의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2년 이내로 현재 하고 있다. 상속추정입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어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공제예요. 자, 사전에 여러분들 생전에 증여하는 증여공제와 그 다음에
상속으로 가서 상속공제가 있는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은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 6억이죠. 몇 년에 6억입니까? 1년, 5년, 10년에 6억이다.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상속증여는 웬만하면 10년이라는 거야.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얼마? 5천만 원이라는 거야. 미성년자는 얼마야? 미성년자 2천만 원이야. 밑에서 자식이 부모로부터 증여를 하는 경우 여러분 얼마입니까? 5천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1,0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이야. 10억 재산이 넘어야지 상속제가 나오는 거야.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이야. 근데 유일하게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일 때는 7억이다. 이게 상속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업 상속공제는 여러분들 패스하겠습니다. 조금 여러분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강의를 드릴게요. 자, 이번에 여러분께는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를 현재 상속증여에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자 거래를 정확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뭐냐면 특수관계 거래에 따른 사항이야. 자, 금전무상 대출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에 금전을 주고받는 경우야. 이럴 때는요. 1년에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1년에 내가 받는 이익이 1,000만 원이 넘었을 때 과세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그 인계점이 얼마일까요? 인계점.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야. 이것은 아버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내가 차입을 일으켰을 때 무상 담보로 따른 증여 의제는 역시 금전 무상 대출과 똑같아. 1,000만 원, 1억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상 담보했을 때 이 차입금. 그럼 그 차입금 금액은 얼마냐는 거야. 얼마냐.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 무상. 이게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이 토지는 아버지 거야. 근데 여기다 건물을 지어서 건물은 자식 거야. 하고 이 자식은 부모에게 땅값 지대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랬을 때 5년간 1억이었을 때 그럼 부동산 가액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증여의 이슈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법인 간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법인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의 경우, 예를 들어서 대표께서 가숙을 반제를 했을 때 법인 입장에서는 채무 면제이익으로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그 법인의 주주들까지 간접적인 이익을 보는 걸로 해서 증여 의지를 보겠다. 이것도 굉장히 현재 중요하고 최근에 개정이 되었죠. 흑자법인의 결손법인 따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 자, 시가가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부모 자식 간에 7억에 움직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모는 손해를 보고 자식은 이익을 봤을 때 어떠한 이슈들이 발생이 되는지를 여러분께 일목요연하게 명확하게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웹툰이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들 가족 간의 자금 거래 웹툰을 한번 살펴보고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신고한 아버지 상속세에 현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골치가 아프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간 자금 거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자금 거래 내역을 전부 소명해달라고 요청받았어. 세무서에서 10년치 거래 내역 전부 다요? 그렇다네.
생활비와 경조사비 성격이 아니면 중요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고 상속재산에도 재차 포함된다고 하네. 아유, 큰일이네. 5년 전 아빠한테 1억을 빌려서 2년 후에 갚은 것도 문제가 되나요? 빌려준 것이냐 중요한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회계사님이 그러시더구나. 차용증을 작성했고 2년 후에 상환했는데 문제가 되나요? 자, 여러분들 가족 간의 작은 거래 영상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 의하면 5년 전에 그 아버지한테 1억 빌리고 2년을 갚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냐. 차용증을 쓰고 참 가족 간의 작은 거래 완벽하게 좀 정의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현재 부모 자식 간의 작은 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익 거래라면 반드시 뭐를 주고받아야 돼? 여러분 반드시 이자지 이자. 뭐 이자입니다. 이자. 뭐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았느냐?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자 몇 프로? 여러분 4.6%잖아. 근데 아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1년에 내가 증여 의제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이면 괜찮다라는 거야. 그럼 그 금액이 얼마야, 여러분? 자, 그 금액 이렇게 계산하는 거겠죠. 부모 자식 간에 움직였던 온금을 네모로 한다면 네모 곱하기 4.6%가 1,000만 원이 되는 이 임계점, 이 네모를 빨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현재 금전 무상 대출했다는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돼. 무상으로 빌리는 금액이 여러분들 아까 네모 곱하기 4.6%니까 1,000만 원 4.6% 나누면 이 임계점이 2억 1,70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약 2억이라 할게요. 부모에게 약 2억 원의 금액을 이자 없이 무상으로 차입한다면 증여의제, 무상으로 받은 그 이자 성격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되겠지만 이자를 안 주고 받은 순간 온금 2억 전액에 대해서 증여로 과세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강의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걸 보여준다면 무슨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2억은 무이자로 빌려주면 괜찮겠네요 라는 이야기를 가끔씩 하시는데 그래서 이자를 받지 않는 증여 의제 금액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지 이자 자체를 주고받지 않아 버리면 온금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땡땡땡 자 땡땡땡 작은 거래에 있어서 증여가 아닌 차익 거래라면 반드시 이자를 몇 프로? 4.6% 이자를 주고받아야 돼. 한데 온금 2억 1,700 미만인 경우라도 최소 몇 프로 이자를 주고받아야 돼? 1%라도 주고받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거야. 2억 이하라고 해서 이자 주고받지 않는 순간은 그 온금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